오늘의 주요 뉴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골프 전설 박세리 희망재단 이사장이 최근 아버지를 고소한 것과 관련해 지속적인 채무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박 이사장은 18일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쉐어 삼성 코엑스 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아버지의 채무를 여러 차례 변제해드렸지만 더는 감당할 수 없는 지경까지 왔다. 더 이상 어떤 채무도 책임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박세리 희망재단은 지난해 9월 박 이사장의 부친 박준철 씨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대전 유성경찰서에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최근 기소 의견으로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박 씨는 새만금 해양레저관광 복합단지 사업에 참여하려는 과정에서 재단 도장을 위조했으며 이를 뒤늦게 알게 된 재단 측은 박 씨를 고소했습니다. 부녀관계에 문제가 생겼느냐는 질문에 박 이사장은 전혀 무관할 수 없다. 오랫동안 이런 문제들이 있었다면서 이 사건 이후로는 아버지와 연락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자회견 도중 눈물을 보인 그는 저는 울지 않을 줄 알았다면서 재단 차원에서 고소장을 냈지만 제가 이사장이고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공과 사는 구분해야 한다고 생각해 고소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이사장은 고소를 결정하게 된 이사회 분위기에 대해 제가 먼저 사건의 심각성을 말씀드렸고 제가 먼저 고소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의견을 내놨다며 그것이 재단 이사장으로서 할 일이라고 판단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박세리 희망재단은 여러 주니어 대회를 개최하면서 유망주들을 후원하는 재단이라며 대한민국을 빛낼 수 있는 운동 유망주의 꿈이 꺾이지 않도록 재단이 가는 길을 확실히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대규모 정보 유출 문제로 일본 정부로부터 네이버와 자본관계 재검토 지시를 받은 라인 애플리케이션 운영사인 라인야후가 네이버와의 관계 단절을 가속화합니다. 이대자와 다케시 라인야후 최고 경영자는 18일 도쿄 주주총회에서 네이버 클라우드와의 종업원용 시스템 및 인증 기반 분리를 2024년도 중으로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자회사는 2026년도 중으로 네이버와의 시스템 분리를 완료할 계획을 앞당기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대자와 CEO는 서비스 사업 영역에서도 거의 모든 일본 국내용 서비스에서 네이버와의 위탁 관계를 종료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일본 포털 사이트 야후 재팬의 검색 개발 인증에서의 위탁 협력 종료를 의미합니다. 보안 대책 강화 방안과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은 7월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이버와 자본관계 재검토 문제에 대해 이대자와 CEO는 모 회사에 검토 요청을 하고 있으며 자본관계 재검토를 포함한 변화가 있을 경우 신속하게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라인야후는 지난해 11월 라인 이용자와 거래처, 종업원 등 개인정보 44만 건이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후 추가 조사에서 개인정보 7만 9천 건이 추가로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어 총 피해 규모는 51만여 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일본 총무성은 라인야후의 사이버 보안 강화를 요구하며 자본관계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라인야후는 이날 주주총회에서 라인의 아버지로 불리던 신중호 최고 제품 책임자를 이사회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사회는 7명에서 6명으로 재편되었으며 신 CPO는 라인야후 이사회에서 유일한 한국인 멤버이자 네이버를 대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새 이사회 멤버는 모두 일본인으로 구성되어 네이버 지우기가 현실화되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여성 취업 시장의 호조로 인해 맞벌이 가구가 2가구 중 1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1인 가구도 16만 가구 이상 증가했으며 특히 1인 가구 중에서는 30대와 60대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18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배우자가 있는 1268만 7천 가구 중 맞벌이 가구는 611만 5천 가구로 나타났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가구는 4천 가구 줄었지만 맞벌이 가구는 전년보다 26만 8천 가구 늘어났습니다. 맞벌이 가구 비중도 48.2%로 1년 새 2.1%포인트 상승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여성 취업 시장에 호조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전체 연령층에서 1년 전보다 맞벌이 비중이 증가했습니다. 가구주 연령별로는 30대의 맞벌이 가구 비중이 58.9%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서 50대가 58.0%, 40대가 57.9%로 비중이 컸습니다. 그 외 연령층에서는 15에서 29세가 52.6%, 60세 이상이 32.5%로 집계되었습니다. 작년 하반기 1인 가구는 738만 8천 가구로 이 중 취업한 가구는 467만 5천 가구였습니다.
이는 전년보다 12만 가구 증가한 수치입니다. 1인 가구 중 취업한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63.3%로 0.2%포인트 상승해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5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1인 취업 가구를 연령별로 보면 30에서 39세가 109만 가구로 가장 많았습니다. 60세 이상 가구는 106만 6천 가구로 전년보다 9만 7천 가구 늘었습니다. 1인 취업 가구 중 임금 근로자 가구는 373만 4천 가구로 전년보다 6만 5천 가구 증가했습니다. 임금 구간별로 보면 월급이 100만 원 미만인 가구 비중이 11.1%로 전년보다 0.4%포인트 증가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첫 청약 결과 10년물에는 자금이 3천억 원 이상 몰리며 흥행에 성공한 반면 20년물은 목표액인 1,000억 원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단독 판매 대행사인 미래에셋증권이 지난 13일부터 이날 오후 3시 30분까지 개인투자용 국채 청약을 접수한 결과 1,000억 원 한도로 발행되는 10년 만기 개인투자용 국채에는 3,493억 4,890만 원이 몰렸습니다. 반면 1,000억 원 한도의 20년 만기 개인투자용 국채에는 768억 9,930만 원이 접수되어 경쟁률 0.76대 1로 목표 물량에 미달했습니다. 20년물 청약 규모가 발행 예정액을 밑돌면서 미달한 금액인 231억 70만 원은 10년물로 전환 발행됩니다. 이에 따라 미래에셋증권은 20년물은 768억 9,930만 원, 10년물은 1,231억 70만 원이 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배정 결과는 청약 종료일 다음 날인 18일에 통보될 예정입니다. 미배정된 청약 증거금은 반환됩니다. 발행 한도 이내로 청약액이 모집된 경우 청약액 전액이 배정되지만 초과했을 때는 모든 청약자에게 기준금액 300만 원을 일괄 배정한 뒤 잔여 물량은 개인별 청약 규모에 비례해 배분됩니다. 기준금액은 청약 상황에 따라 10만 원 단위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8일 대북 송금 의혹 관련 보도를 한 언론을 검찰의 애완견으로 표현한 것에 대해 언론 전체에 대한 비판으로 오해하게 했다면 저의 부족함 탓이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소셜미디어의 대다수 언론인이 진실과 정의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언론의 명백한 애완견 행태 비판을 전체 언론에 대한 비판으로 변질시키는 것은 매우 안타깝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 대표는 정치검찰의 주장만을 앵무새처럼 받았으며 사건을 왜곡하는 일부 법조기자들의 행태는 오랫동안 비판받아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학계와 언론계, 국민들도 언론을 워치독, 랩독 등으로 표현한다며 손석희 앵커도 사용한 용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표는 언론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낮아지는 이유를 함께 성찰하고 돌아볼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8일 24년 만에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방북에 앞서 푸틴 대통령은 북한과 통제 없는 무역 및 상호 결제 체계를 발전시키고 비합법적 제한 조치에 반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북한 노동신문의 기고문을 통해 북러 밀착 의지를 분명히 했으며 이는 북한의 외화 거래를 돕겠다는 선언으로 국제사회의 우려를 샀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북한과 협조할 용의가 있음을 밝히며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 체결을 지시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평양 도착 후 1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갖고 군사기술 협력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목요일인 20일, 내일은 서울 낮 기온이 35도를 기록하며 곳곳에 폭염특보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3도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17도에서 24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25도에서 35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되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에서 보통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